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기자와 함께 기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기자초대석을 맡은 CUBS 아나운서 김재훈입니다. 우리는 현재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서 또한 포함되는데요. 이제는 두꺼운 종이책 대신 휴대폰을 통해 책을 읽고 있고, 책을 읽는 대신 오디오를 통해 듣는 등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는데 바로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김혜지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배처럼 받아보는 새로운 콘텐츠 메일링 서비스 기사를 쓴 충북대학교 국자신문사 김혜지 기자입니다. 메일링 서비스라는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일링 서비스란 소정의 구독료를 받고 각자의 메일로 시나 소설, 스필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내 메일링 서비스의 시초는 일간 이스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간 이스라는 이스라 작가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월 1만 원을 받고 구독자들에게 매일 짧은 수필을 보내는 형식의 메일링 서비스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는 문학동네나 민음사 같은 대기업 출판사 또한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독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메일링 서비스에 관련된 기사를 쓰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콘텐츠가 쉽게 소비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의 형식이 글이든 영상이든 음악이든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보다는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즐기는 문화 형식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중 가장 느린 문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마저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 형식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흥미로워서 독서계 여러 트렌드 중 하나인 메일링 서비스를 깊이 알아보고자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문학계 내에서는 메일링 서비스가 큰 주류 문화로 자리하고 있고, 그 형태와 내용 또한 달리하면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서비스가 진화되고 있고 적용 신뢰가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에는 수필이나 시 같은 작가의 창작물이 발송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메일링 서비스의 한 종류인 뉴스레터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기후행동이 제공하는 기행레터, 핵심적인 경제 뉴스를 제공하는 어피티의 머니레터 등이 있습니다. 형식 측면에서는 단순히 줄글로 텍스트만 제공됐었는데 이제는 디자인된 텍스트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민음사의 한 편이나 문학동네의 우리는 시를 사랑해와 같은 메일링 서비스는 마치 카드뉴스처럼 디자인되어서 독자의 흥미를 끌고 더욱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메일링 서비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구독자로서 느끼는 메일링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메일링 서비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분을 인터뷰해봐도 매일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직접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돼서 간편하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뉴스레터를 구독할 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장점이 편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자체에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윤희 문화연구자 또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받아보는 글은 재배열된 모자이크 형태의 산만한 글이 많다라고 말한 만큼 필요한 정보만 내게 전달되는 것은 편리한 면에서는 장점이긴 하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송신자 입장에서 메일링 서비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사정으로 글을 실을 수 없는 작가들에게 글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등단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 원고료 문제일 수도 있고 출판사와의 이해관계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차도하 시인은 현재 문학 세계사 계열사인 아이들판에서 일하는 김유일 시인이 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라는 이유에서 2020 한국일보 신춘 문예에 당선되었을 때 문학 세계사의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당선 시집을 거절하고 나니 3월까지 자신의 시를 보여줄 곳이 없어서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메일링 서비스가 가지는 출판사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메일링 서비스가 가지는 가장 큰 가치이자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장은정 평론가는 SNS를 통해서 지면에 기회가 없거나 적었던 작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자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바로 메일링 서비스다. 하지만 도리어 대형 출판사에서 이미 알려진 작가들을 더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메일링 서비스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기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의미를 퇴색한다거나 본질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메일링 서비스의 특성상 하나를 구독했다고 해서 하나를 구독하지 못하는 경합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출판사가 개인 작가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또 개인 작가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제공하는 한편 대형 출판사의 경우에는 이미 발간된 책을 홍보하거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편집된 글을 전달하기 때문에 목적이나 내용 측면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작성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저는 메일링 서비스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개인 작가들은 출판사와의 이해관계, 문학계의 관례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글을 실을 기회가 적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주도권조차 뺏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 문학계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만으로도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메일링 서비스의 존재의 의의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쉽고 빠르게 소비되는 문화 트렌드에 대해 경계하고 그래서 메일링 서비스에 대한 기사를 쓰고자 마음먹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유미 문화연구자는 송신자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야 하고 수신자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더 느려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발전을 멈추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느려지려고 해도 느려질 것 같지도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또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내 안에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안에 기준을 세워두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걸러낼 수 있어야만 빅데이터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여러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택배처럼 받아보는 새로운 콘텐츠, 메일링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충북대 신문 문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자초대석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기자초대석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UBS 아나운서 김재훈, 국자신문사 김혜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